네, 저희 어제 했었던 거 복습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제어 문장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죠. 두 가지 종류의 제어문을 다뤘었고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제어 문장과 그리고 반복문 중에서도 while 반복문이라고 하는 어, 반복문을 제어 문장을 다뤘습니다. 조건문인 경우는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조건이 true가 되는 경우에 실행할 코드들을 작성하는 문법을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if, 만약에 조건식,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코드들을 블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조건식 다음에 콜론을 반드시 쓰게끔 되어져 있고요. 콜론 다음에는 내부 블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들여쓰기, 일정한 크기로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어, else가 없는 조건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lse가 있는 조건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else가 있는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어떤 조건식을 만족하면 첫 번째 블록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else에 있는 두 번째 블록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서 그 조건식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블록을 실행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if, else 구문이고요. chained conditional이라고 하는 문법은 else의 또 다른 조건식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파이썬에서는요, else와 if를 합쳐서 elif라고 하는 특별한 키워드가 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if 첫 번째 조건식을 만족하면 첫 번째 블록, elif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즉 이때는 첫 번째 조건식은 false가 되고요. 두 번째 조건식이 true가 되는 경우에 실행할 블록인 거죠. 네, 이런 elif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는 else를 제일 마지막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else가 없는 if문이 있는 것처럼 if, elif 부분에서도 els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다음에 중첩 조건문은 조건문 안에서 또 다른 조건문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if 블록 안에서 다른 조건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elif나 else 블록 안에서 조건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절 블록 안에서 또 다른 조건문이 있는 경우를 중첩 조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조건문의 종류로 매치 케이스 문장을 말씀을 드렸었죠. 매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if, elif, else 구문을 간단하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매치 다음에는 변수나 혹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식이 오고요. 이 변수나 시계 값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느냐를 선택해서 해당 케이스로 가서 케이스 내부의 블록들을 실행하는 게 매치 케이스 구문입니다. 그래서 day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이 케이스 0, 0인 경우에는 일요일이라고 출력하고 케이스 1, 값이 1인 경우에는 월요일이라고 출력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죠. 엘리프 구문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매치 케이스 부분에서 여러 개의 값들이 같은 동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개의 값들은 어떤 식으로 연결해 주시냐면 타이프 연산자로 값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타이프 연산자는 또는이라는 의미, 오어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예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day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이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또는 5이면 학원을 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 0이나 6이면 주말이다라고 출력하는 그런 문장. 이렇게 보면 여기가 if에 해당할 거고요. 여기가 elif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매치 케이스에서
else에 해당하는 구문은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죠. 어, 엘리프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다른 키워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케이스에서 값을 쓰는 대신에 언더스코어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1, 2, 3, 4, 5 중에 하나인 경우에는 첫 번째 블록이 0이나 또는 6인 경우에는 두 번째 블록이 실행이 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값들에 대해서는 세 번째 블록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케이스 언더스코어가 if, elif, else에서 else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문법 보겠습니다. 반복문은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었던 반복문은 while문이었었어요. while문이고, while문 다음에는 반드시 조건식이 와요. if처럼 평가를 했을 때 if true 또는 false가 되는 그런 조건식이 오고요. 조건식 다음에는 반드시 컬러를 써줍니다. 그리고 컬러는 블럭의 시작을 의미를 하니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들여쓰기 안쪽에서 반복할 문장들을 써주시면 돼요. while 문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라는 뜻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안쪽 블록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while문들을 우리가 만들어 봤죠.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보면은요. n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1이라고 하는 값 1이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n이 6보다 작은 동안에는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계속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n이 1인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들어와서 출력하고요. 그 다음 동작은 n의 값을 증가를 시키죠. 2가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반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while loop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2가 6보다 큰지 작은지 검사를 하겠죠. 네, 검사하고 true이면 들어와서 출력을 했으면 다시 n의 값을 다음 값으로 바꾸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3이 이번에는 3이 6보다 작은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4, 5까지는 출력을 할 거예요. 5까지는 출력을 할 텐데 n이 6이 되는 경우 n이 6이 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검사를 해보면 이 조건식의 결과가 false가 되죠. 그때 while문을 빠져나가서 while문이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while문이 끝나서 그 다음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연습 문제들을 해봤어요. 증가시키면서 감소시키면서 등등등 구구단을 출력하는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중첩, 네스티드 반복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동작을 이렇게 반복하는 동작을 다시 한번 10번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의미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브레이크는요 반복문을 Y를 깨트리겠다는 뜻이에요. 깨트리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브레이크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고요. 브레이크고 컨티뉴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에서 그 다음 반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컨티뉴. 그래서 컨티뉴인 경우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 반복을 다시 이렇게 계속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이 아래쪽을 실행 안 하는 건 똑같아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바로 그냥 빠져나가서 while문 밑에 다른 코드들이 있으면 그런 코드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서 저희가 연습 문제들을 드렸었죠. 연습 문제 드렸었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간단하게 어제 하루 동안 했었던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연습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셀이 있고요. 이 텍스트 셀 밑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연결부터 할까요? 네, 저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자,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건데요. 규칙이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렇죠? 이렇게 출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6보다 작을 때까지, 혹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런 조건이 되면 될 거고요. 어, 제가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곱하 문자열에서는 더하기와 곱하기 두 가지 종류의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자 A와 B를 합쳐서 이렇게 A, B라고 하는 문자열 한 개를 만들어주죠. 뭐 예를 들어서 A, B, C, 뭐 그다음 D, E, F 이렇게 하게 되면 A, B, C라고 하는 문자열과 D, E, F라고 하는 문자열을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주죠. 이런 연산자가 있었고요. 이런 연산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곱하기가 있었죠. A 곱하기 3 그러면은 A가 몇 개가 돼요? A가 세 번 복사가 돼요. 그죠? A 곱하기 4 하면 A가 4개가 되죠. A 곱하기 5 하면 5개가 되죠. 그러면 감 오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하시긴 하셨는데 별표 곱하기 1 그러면 별표 1개 곱하기 2 그러면 별표 2개 곱하기 3 그러면 3개 곱하기 4 그러면 4개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5개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복문 안에 프린트를 하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개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한 개부터 시작을 할 거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셔도 되고 6보다 작다라고 하셔도 돼요. 이건 똑같은 코드가 의미가 되겠죠. 의미가 될 거고 프린트를 하시면 돼요. 별표인데 곱하기 n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해주면 될까요? n을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실행해 볼까요? n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여기도 보면은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n은 초기 값, 시작하는 값이 1이었었어요. 1은요, 6보다 작아요. 그럼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출력하는 게 뭐예요? 출력하는 값은 별표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걸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만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어떻게 돼요? n 더하기 1이 되잖아요. n이 2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조건 2는 6보다 작죠. 2는 6보다 작으니까 이번에는 프린트할 때 별표 곱하기 2가 되겠죠. 별표 곱하기 2니까 두 개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실행이 돼야 되니까 n은 3이 됐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6보다 작은지 검사했고 6보다 작으니까 들어와서 별표 곱하기 3을 한 거죠. 별표 곱하기 3이니까 별표를 3개 출력하겠죠. 그리고 여기 뭐 했어요? 4개.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별표 곱하기 4를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6보다 여전히 작죠. 여전히 작으니까 이번에는 별표 곱하기 5. 별표를 5개 출력하겠죠. 그리고 6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6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6은 6보다 작지가 않아요. false죠. 이때 루프를 끝나고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1, 2, 3, 4, 5를 출력하는 거에서 그거 대신에 별표 곱하기 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2번은요. 2번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5, 4, 3, 2, 1이죠. 그러니까 시작값은 5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줄여나가면 돼요. 줄여나가면 되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아니면 0보다 클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작값을 5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n은 0보다 클 때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를 할 거는 별표에다가 곱하기 n을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n이 5니까 별표가 5개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출력할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출력할 거는 4개니까 n 값을 바꿔주셔야 돼요. n 빼기 1. 그걸 다시 n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죠. 그럼 5가 4가 되겠죠. 4는 0보다 크죠. 별표 4개를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3으로 바꾸겠죠. 3은 0보다 크죠. 그러면 별표 3개를 출력을 하겠죠. 3을 2로 바꾸겠죠. 2는 0보다 크니까 별표 2개 출력하고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1은 0보다 크니까 다시 별표를 1개를 출력할 거고요. 그리고 n이 0으로 바뀔 거예요. n이 0으로 바뀌면 검사를 해보면 0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때 반복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위쪽에 1번하고 2번을 합쳐버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번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번으로 아마 그게 제일 간단할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신 방법 중에 여러분들 과제를 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문제를 어,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과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과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까지가 1부터 1, 2, 3, 4, 5로 시작하면 되고 5까지로 하면 되고 여기는 4부터 4, 3, 2, 1 이렇게 해서 여기서 y문 하나 여기서 y문 하나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일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어, while n이 6보다 작을 때까지 물론 6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while n은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같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는 거는요. 여기서는 별표 곱하기 별표 곱하기 n 그리고 여기서는 증가가 돼야 돼요.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루프를 빠져나와요. 일단 여기까지가 5개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시작값이 4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n 값을 바꿔야 돼요. n은 4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while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죄송합니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0보다 큰 동안에 0보다 큰 동안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프린트 하시면 돼요. 별표 프린트 하시면 되고 근데 숫자만큼 곱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문제를 2개의 파트로 나눠서 요 코드로 여기 5개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코드로 4개를, 4줄을 출력하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간단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조건문 하나만 쓰고, 조건문 안에서, 죄송합니다. 반복문을 하나만 쓰고요. 반복문 안에서 조건문을 써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몇 줄이냐, 이거 전체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줄이죠? 9줄이니까 10보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합니다. 1, 2, 3, 4, 5, 6, 7, 8. 자, 일단 시작은 2부터. 일단 시작은 2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0보다 작은 동안, 10보다 작은 동안에 아니면, y, 같다. 같습니다. 같은. 자, 여기서는 이제 1부터 5까지인 경우와 그 다음에 6부터 9까지인 경우가 출력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조건식. n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1, 2, 3, 4, 5잖아요. 1, 2, 3, 4, 5. 그죠? 자, 어, 이때는 어떻게, 그냥 출력하면서, n을 곱하면서 출력하면 되겠죠. n을, 별표에다가 n을 곱하면서 출력하면 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s.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6, 7, 8, 9예요. 맞아요? 6, 7, 8, 9. 여기에요. 음. 여기 라인 수를 여기다 적어볼까요? 1, 2, 3, 4. 여기까지는 별표 곱하기 1, 별표 곱하기 2, 별표 곱하기 3, 별표 곱하기 4, 별표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는 라인 수가 6, 그 다음에 7, 8, 9예요. 그죠? 맞아요? 자, 6일 때는 별표를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7일 때는, 7일 때는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8일 때는, 8번째 줄에서는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9번째 줄에서는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뭔가 규칙 보이세요? 규칙 보이세요? 별표에다가 곱하기를 해주시는데, 10, 1, n. 이해되세요? 여기 6번째 줄이잖아요. 10 빼기 6 하면 얼마예요? 4. 여기 7번째 줄이잖아요. 10 빼기 7 하면 얼마예요? 3. 여기 8번째 줄이죠. 10 빼기 8 하면 2. 9번째 줄이죠. 10 빼기 9 하면 1이죠. 여기 곱해지는 게 4, 3, 2, 1 이렇게 곱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실행해보면 되겠죠. 실행. 죄송합니다. 무한루프 만들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무한루프 만들어서 강제 정렬시켜야 되겠네. 음. 별표 하나만 출력하고 계속 한 줄만 계속 출력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증가시키는 코드가 없었어요. 여기 이런 일을 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n 더하기 1. 이런 일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자, 이거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n을 더하기 1을 하겠다. 그리고 n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겠다라는 코드는
if, else랑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n이 1일 때 반복하고 그 다음에 2가 돼서 2일 때 이런 일을 하고 다시 3일 때 이런 일을 하고 다시 4일 때 똑같은 일을 하고 5일 때 똑같은 일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네, 제가 요거를 빠뜨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원하는 결과 나왔죠. 저도 가끔씩 이런 실수도 종종 해요. 루프를 만들었는데 실행했다가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무한 루프가 돼버리는. 네, 그럴 때 강제 종료하고요. 일단은 코드셀을 강제 종료하고 그 다음에 왜 무한 루프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n의 값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n 항상 10보다 작구나. 항상 10보다 작고 그리고 항상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표를 한 개만 출력을 하겠구나. 네, 이런 코드가 될 겁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것 말고도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조건문 안에서, 죄송합니다. 반복문 안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네, 혹시 뭐 질문 없으세요? 잘 되십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조건문을 두 개를 그냥 나눠서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는 하나의 조건문 안에서, 하나의 반복문 안에서 조건을 생각해 봤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구구단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2단부터 할 거예요. 1단은 생략하고요. 2단부터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2단은 전체를 다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2 곱하기 2까지만 출력하고 있어요. 3단은 3 곱하기 3까지만 출력하고 있어요. 4단은 4 곱하기 4까지만 출력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도 그런 규칙에 의해서 5단은 5까지, 6단은 곱하기 6까지, 7단은 곱하기 7까지, 8단은 곱하기 8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9단은 9 곱하기 9까지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코드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어제 저희가 중첩 반복문에서 그 구구단을 출력하는 거를 했었었어요. 그 코드를 살짝 어,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브레이크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브레이크를 쓰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구구단을 출력을 다 했었던 적이 있죠. 자, 그래서 XY로 할까요? X는 단이에요. 2단, 3단, 4단, 5단. 네, X는 2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X는 10보다 작은 동안에로 가면 돼요. 그럼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증가를 하는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거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변수가 있어야 돼요. 1부터 시작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수도요. 계속 반복하면서 값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10보다 작은 동안.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프린트를 하면 돼요. f 스트링 쓸게요. x값 곱하기 그 다음에 y값 그 다음에 x 곱하기 y라고 하는 결과를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출력이 끝나고 나면 요 안쪽 반복문에서 바꿔야 될 값은 뭘까요? x를 바꿔야 돼요? y를 바꿔야 돼요? y를 바꿔야죠. y를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죠? y를 증가를 시키고 이 반복문 이제 끝내면 돼요. 그죠? 반복문을 끝내면 되고 그러면 요 안쪽만 보면 이 안쪽만 보면 1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할 거잖아요. 출력이 끝나고 나면 밑줄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네, 그거는 프린트 이렇게 하고 여기 대쉬를 한 10개 정도만 그릴까요? 10개 정도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x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요만큼만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죠. 여기서는 여기로 가서 이만큼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 x값을 바꿔가야 된단 말이에요. x값을. 이해되시죠? 요거는 우리가 어제 했었던 코드랑 똑같아요. 잠시만요. 신텍스, 죄송합니다. 컬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제 했었던 코드랑 똑같고요. 똑같고 모든 구구단을 곱하기 9까지를 출력하는 거죠. 모든 구구단을 그렇죠?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그 다음에 대쉬 그 다음에 뭐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대쉬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살짝 변경을 할 거예요. y를 자 볼게요. x 처음에 2죠. x는 처음에 2예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오면 y는 얼마예요? y는 1이에요. y 조건을 만족하죠. 안쪽 들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2 곱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y가 어떻게 됐어요? y만 바뀌었어요. 그죠? y만 바뀌었어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죠? 조건 만족하죠? 그럼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출력을 했겠죠? 2 곱하기 2 출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 while 루프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가를 시키기 전에 n의 값을 증가시키기 전에요. 출력을 했다. 그러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무엇을 검사를 하시는 거냐면 x와 y가 같은지를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같으면 어떻게 할까? 멈추겠다. 어디를 빠져나오겠다? 안쪽에 있는 while 루프를 빠져나오겠다. 아셨죠? 이런 거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면 안 돼요. 네, 위치가 여기 있어야 돼요. 네. 이 브레이크는 이 if 안에 있는 브레이크고 얘는 if랑 상관이 없는 아까 있었던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2까지밖에 출력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되면 그 다음 하는 일은 뭐예요? while 루프를 끝냈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while 루프를 끝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렇게 대쉬 10개를 그려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린 거죠. 그 다음에 x가 바뀌어요. x가 아까 2였잖아요. x가 2였었는데 그리고 y는 1, 2까지만 바뀌었죠, 지금. 여기서 x가 바뀌어요, 이제 그 다음에. x가 3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y는 다시 얼마부터 시작을 해요? y는 다시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가 다시 시작이 되겠죠. 다시 시작이 되면 3 곱하기 2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 검사를 하겠죠.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아니니까 y가 어떻게 돼요? y가 바뀌어요. y가 바뀌고 요만큼만 반복을 하겠죠. 그럼 반복할 때 이번에는 3 곱하기 2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출력하고 난 다음에 3 곱하기 2를 출력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할 건지를 또 검사를 하죠. 조건이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y가 바뀌겠죠. 3. 다시 올라가겠죠? 출력하는 거는 3 곱하기 3을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멈출 건지 브레이크를 할 건지를 물어보죠. 브레이크 하죠. 브레이크 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브레이크는 그 브레이크가 포함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루프, 반복문만 빠져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전체 루프를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브레이크가 있는 반복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밑줄 대시를 그려줘야 되겠죠. 대시 그려준 다음에는 여기에서 x가 뭐가 돼요? 4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y는 1, 2, 3, 4. 그 다음에 x가 5로 바뀌면 y는 1, 2, 3, 4, 5. x가 6으로 바뀌면 y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7단은 7 곱하기 7까지 출력을 했죠. 8단은 8 곱하기 8까지 출력을 했고 9단은 9 곱하기 9까지 출력한 다음에 밑줄 해서 끝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쓰는 방법. 브레이크를 써서 만드시는 방법이고요. 9구단 출력하는 코드가 우리가 있었으니까 그 코드에서 이 if 문장을 중간에 삽입을 해서 적절하게 루프를 끝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결과를 주는 코드인데 브레이크를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1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2단부터만 할 거죠. 2단부터만 할 거기 때문에 네. 2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y는 1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 안에 들어가서. 그죠? 이 안쪽에 들어가서 y는 1부터. 자, 이제 조건식이에요. y가 작거나 같으면 돼요. 10이라고 하지 마시고 전수 x. 그리고 프린트. 스트링 x 곱하기 y x 곱하기 y. 그리고 y는 출력을 했으면 y 값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루프가 끝나면 x도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밑줄이 없으니까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결과 똑같나요? 결과 똑같죠. 네, 여기서의 핵심은 얘입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x가 처음에 여기서 2부터 시작을 했죠. 맞아요? 자, 그리고 들어왔죠. y는, 죄송해요. y는 1이에요. 그죠? 1. 자, 조건을 볼게요. y가 x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거를 비교하는 거,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작거나 같죠? 2는 1보다, 1은, y, 1은 2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요 루프 안쪽으로 들어와서, 루프 안쪽으로 들어와서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값이 바뀌죠. y는 2가 돼요. 그리고 여기 조건을 다시 검사하겠죠. y가 x보다 작거나 같으냐. 작지는 않지만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4. 그 다음에 y가 바뀌죠. 3. y가 바뀌어서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조건 검사를 해보면 y가 x보다 작거나 같으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루프 끝나는 거예요. 루프가 어디 루프가? 요 안쪽 루프가. 중첩되어져 있는 루프가 끝나는 거예요. 끝났으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줄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x가 2에서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시 요렇게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y는 다시 얼마부터 시작을 해요? y는 다시 1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도 조건 검사하는 건 똑같죠? y가 x보다 작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니까 3 곱하기 출력하겠죠. 그다음 y가 2가 되겠죠? 3 곱하기 2 출력하겠죠. y가 3이 되겠죠? 작거나 같죠? 여기까지는 작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까지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y가 4가 되면 작거나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여기는 빠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 때 이런 거 잘 봐주셔야 돼요. 조건식을 만들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수들 있죠. x, y 이런 만들어져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조건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한 개의 변수를 그 어떤 숫자하고만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시면 돼요. y하고 x를 비교할 수도 있고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 또 다른 z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y를 z라고 하는 변수와 크기를 비교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이만큼을 반복하겠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과제 어제 저희가 했었던 조건문과 반복문 다뤄봤고요. 그리고 과제로 드렸었던 4개의 문제를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과제 주신 분들 뭐 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십니까?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